네, 이제 최종 과정, 어플리케이션 원서 준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서 준비는 한마디로 How to present yourself.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대학에 나를 보이는 것. 즉, 여러분이 이제 오랜 학교 기간을 통해서 준비해왔던 나는 이 학교에 적합한 학생이다라는 것을 어떤 페이퍼상에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힘들고도 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레젠트 되지 않으면 아무리 포텐셜이 있어도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모르는 원서 입생관, 그리고 특히나 한 해에 뭐 몇천 명이 되는 원서를 보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런 당신을 추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유학을 할 때 처음에 원서 준비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또 정보도 없고 이래서 유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유학원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르쳐주고 또 에세이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긴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제 내가 이걸 좀 어떻게 따르게 확실하게 정보를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물론 유학원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유학원을 사용하는 것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적합한 유학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GPA라든가 AP라든가 그런 이런 어떤 스탠다드라이즈 테스트 스코어는 그냥 평범하게 원서에 적어두면 됩니다. 하지만 상이라든가 또는 엑스트라 커리큘러라든가 또는 리더십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시선이 가는, 즉 첫 항목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프라이어리 순서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첫 항목에 관심이 가장 많이 갈 뿐더러 이 입학사정관청에서 몇천 개를 봐야 되는데 그 끝까지 내용을 읽어 나가는 게 좀 힘들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는 이제 원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에세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부실한 긴 에세이보다는 짧으면서도 시선을 집중시키는 에세이가 중요한데 많은 유학 원서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이런 책들이 에세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도 스탠포드 합격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에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스탠포드는 여러 개의 짧은 에세이와 함께 두 가지의 이제 롱 에세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했던 건데 가장 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인상 깊은 사진을 하나 놓고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에세이 원서 준비는 8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이제 테스트가 아직 많으니까 막상 에세이를 준비한 거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6개월 동안 에세이를 준비한다 하고 100번 가까이 리바이즈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 많은데 그게 결코 해내는 거 아닙니다. 겁을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에세이만큼은 시간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는 콩글리시라든가 우리 딴에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한 이런 휴머러스한 걸 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인 입장에서는 make no sense한 아주 플랫한 거라던가 이런 것을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타이포는 어찌 보면은 작은 실수일 것 같지만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기도 좋지만 오히려 어떻게 스트릭트한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원서를 하면서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도 교정하지 못했는가 라는 어떤 불성실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마지막으로 내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큰 숨을 쉬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서 이런 사소한 실수로 이런 어떤 인생의 기회를 리스크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탠포드 에세이 중에서 이제 작은 에세이는 뭐 연구에 대한 것도 쓰고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것도 썼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롱 에세이고 사실 이게 가장 원서의 핵심인데요. 이 원서는 이제 항목별로 어워드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가장 퍼스널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즉 입학사정관과 종이를 통해서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탠포드 에세이 중에서 사진 에세이를 선택했고 제가 선택한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릴레이 선수였거든요. 이제 첫 주자였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서 있는 폼이 너무 특이해서 찍으신 건데 보통 아이들은 이제 1학년이면 달려라 하고 달리니까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저는 이기고 말겠다는 이렇게 약간 애착이라 해야 되나요? 집착이라 해야 되나요? 그걸 보고 뚫어져라 보고 막 이렇게
약간 다른 포즈를 취하면서 출발선도 치링하기 일보 직전으로 밟고 있고 이랬던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의 어떤 귀여운 뭐 애착이랄까나요? 집착이랄까나요? 그거를 보고 제가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 내가 왜 그 많은 어플리켄트 중에서 내가 돋보이는지 그것은 내가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어려울 거라 생각하면서도 리스크하면서도 어떠 보면 무대뽀 정신으로 도전해서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내가 추구한 거에 고민하지 않고 후회하느라 낭비하느니 차라리 해보고 후회를 하겠다라고 어떻게 도전했던 그런 것이 아닐까. 그것을 아이디어를 잡아서 나는 포지션이 오드했다. 하지만 또 여자로서 공학을 선택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서 외국에서 한다는 것도 결코 평범한 인생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에 후회가 없고 해낼 자신이 있고 또 이래 왔다. 이게 나다. 나를 선택해달라. 이것이 에세이의 어떤 기본 틀이었습니다. 사실 500자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있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됐고 그와 반면에 또 사진이 있다는 게 어떠한 내로 다운의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너무 에로건트하지 않지만 자신의 장당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제가 이 에세이를 쓰면서 느꼈던 것은 나는 나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또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지만 이 모습이 더 중요하겠구나.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많은 요소들 중에서 학교에서 원할 모습을 찾아서 엮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원서를 전략적으로 쓰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요즘엔 다 웹 베이스로 어떤 인포메이션,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도 다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자체를 쓰는데 어렵진 않을 거고 또 하버드라든가 프린스턴이라든가 좋은 대학교에서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원서 작업에서 물론 에세이의 주제는 다를지언정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로세싱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 요즘에 많은 학교들이 점차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와중이니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유념해서 이제 정보를 모아서 한다면 충분히 혼자 힘으로 도전해서 이렇게 연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초이스와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 MIT, 스탠포드, 시카고 유니버시티 또는 공대 쪽으로 유명한 버클리 뭐 이런 식으로 학교들을 목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과학에 강한 학교들 중에서도 스탠포드는 입학이 특히 어려워서 저는 여기를 얼리로 지원을 하긴 했는데 사실 많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리가 중요한 게 합격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리에서 합격을 하면은 장학금을 저는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장학금을 받는데 유리한데 조금 덜 유명한 학교더라도 그런 학교에 지원해서 붙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붙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특히 스탠포드를 좋아했던 이유는 일단 여기 학풍이 굉장히 자유롭고 리버럴한 것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한국에서 조금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또 문과, 이과에서 저는 물론 과학을 전공하겠다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문과를 알고도 과학을 선택하는 것과 문과에 대해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네오로하게 선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갈 거면 모든 미국 대학에서는 다양한 선택 조건을 제시하지만 문과, 이과가 동시에 이렇게 잘 발달되어서 내가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네로한 어떤 자신의 전공을 아는 거기도 하지만 폭을 넓히는 단계라 생각하여서 스탠포드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탠포드는 모든 과목이 골고루 잘 발달됐고 이과도 강하지만은 문과에서도 사이콜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이제 그런 점에서 마음이 들었고 또 스탠포드를 좋았던 것은 이제 이건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체육시설, 또 리크레이셔널 스태프를 비롯해서 또는 기숙사 시스템이라든가 안에서 어떻게 피어 에듀케이션이라든가 또는 학교 내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필수 과목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면 혼란스럽고 대학에서 이 큰 대학에서 혼자서 서바이벌 하는 게 힘들지만은 이렇게 손을 뻗어 보면은 언제나 이렇게 어디서나 소스가 있어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또 그런 점 때문에 제가 1학년을 무사히 마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적응 같은 것도 있고 영어도 힘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내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제가 스탠포드를 이렇게 어도어하고 좋다 해도 여러분들에게 스탠포드가 베스트 스쿨일지는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이 각각의 퍼스널리티가 다르듯이 학교도 요구하는 학생이 다르고 강조하는 학생이 다릅니다. 만약에 예일에 나는 화학 전공을 하고 싶다고 냈다면은 예일에서는 약간 어리둥절하겠죠. 또 예일도 좋은 과학 학부가 있겠지만은 또 컴퓨터 사이언스가 유명한 카네기 멜론의 히스토리를 강조하던가, 물론 카네기 멜론에서 히스토리 학부가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학교의 특색에 맞추어서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그리고 아직 자신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은 원서에서 표현을 할 때 나는 이 학교를 가고 싶고 너희 학교가 이렇게 유명한 걸 알고 나는 이러한 요소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무작정 가고 싶다라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립 있고 주립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리버럴 아츠 스쿨,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유니버시티를 선택한 것은 고등학교가 한 학년에 144명밖에 없는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큰 학교를 선택하고 싶었고요. 그래도 주립은 아주 큰데 사립이라서 선택한 건 아니지만 조금 작은 스케일을 선택한 것은 저는 이렇게 학생이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라든가 어떤 리소스에 대한 액세서빌리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또 어떠한 이 지방에 따라서 학풍이 많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동부와 서부 또는 남부, 또 날씨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유명한 걸 말고도 학교가 도시에 있는가 이런 것도,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4년 동안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라이프 그리고 그 퓨처 프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생각해서 정말 내가 이 학교에서 4년간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고르고, 그렇게 골랐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이 학교에 대한 사랑이 원서에도 표현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학교에 이렇게 어드밋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이제 저는 이제 1학년을 금방 끝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탠포드를 추지한 이유가 이제 과학을 전공할 것임에도 이제 인문학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이런 지식도 많이 얻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들어야 하는 기본 인문 교양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인 SLE라고 Structured Liberal Education을 선택했습니다. SLE는 한 주에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을 읽고 디스커션을 하고 에세이를 쓰는 이 리딩과 라이팅 리ኳ어먼트가 결합된 과목이라서 힘든데 저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get through 하면서 한국과는 다른, 전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 웨스턴 컬처에서 웨스턴 에듀케이션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얻었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인문학이라는 것이구나 하는 약간의 느낌을 받아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면 이제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동적이고요. 대학에서도 이제 공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고 또 실리콘밸리가 가까워서 인턴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모든 대학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시아에 이런 봉사 활동도 많고 또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가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유명한 이제 전공은 모든 이런 전공에서 대학에서 그렇겠지만 바이올로지, 세계적 추세가 그렇죠. 바이올로지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일렉트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케미컬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이것도 굉장히 강하고요. 즉 힘들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하고는 싶은데 힘들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도전을 많이 하는 과목들이고요. 또 이제 스탠포드 전공 중에 유명한 게 사이콜로지가 있고 그 다음에 휴먼 바이올로지가 있습니다. 이 휴먼 바이올로지는 안트로폴로지와 바이올로지를 결합한 인터디스플리너리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유명한 것은 이제 프리메드라고 이제 예비 의대생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문학도 하면서 많은 생물 과목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또 케미스트리에도 프리메드 전공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리메드를 생각하신다면 좀 더 다른 이제 MCAT 같은 거나 볼 게 많겠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인터레스트에 맞춰서 바라죠. 예,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는 쿼터 시스템인데 이제 학기가 짧아서 너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수님들과 친밀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이제 1학년으로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아까 제가 SLE, Structured Liberal Education으로 대신한 인문학 과목도 있지만 파월이라고 Program in Rhetorics and Writing and Rhetorics라고 이제 Writing Requirement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처음에 학교 적응할 때 힘든데 그때부터 듣느니 약간 이제 세 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 쿼터, 그 다음에 겨울 쿼터, 봄 쿼터. 그 중에서 뒤에 두 쿼터 중에서 이렇게 어떤 파워 과목이 나한테 적합한가를 선택한 다음에 듣는 것도 이제 필수 과목을 들으면서 꼭 의무감에 시달리면서 할 필요 없이 정말 그 클래스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한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슬리란 프로그램은 이제 스탠포드에서 20유닛을 이제 맥시멈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중에 10유닛입니다. 그러니까 즉 총 들으시는 과목의 반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15에서 17유닛 이 사이에 들으니까 슬리라는 과목이 얼마나 이렇게 아주 리고러스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보통 여러분이 과목 선택할 때 욕심을 내서 20을 다 듣기보다 보통 과목은 5유닛이면 5유닛의 스쿨워크와 그 다음에 숙제 그리고 또 복습 예습을 통해서 한 그 유닛의 2에서 2.5배의 시간을 이렇게 주당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다가 쿼터 시스템은 10주기 때문에 또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미드텀과 한 번의 기말고사가 있고 퀴즈가 있고 과제가 있고 매주 그 책에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복습하고 이해하고 또 시험은 금방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패스트 페이스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스텝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10주인 한 쿼터 중에서 5주차까지는 애드나 드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목을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유학 공부를 어떻게 준비하였고 원서는 어떻게 썼고 또 미국 대학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는지 또 학교는 왜 선택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열정을 가지고 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자신감 있게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보여주면서 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준비를 해나간다면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미국 대학에 목표한 대학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 지나간다라도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브레인 200에서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에 다가가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